1. 문자화식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등급을 정리를 하고요. 하나하나 이제 대표 이용하고 난이도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716번부터 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는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도록 할게요. 2022년도 센수학 중등 1학년 1학기 교재입니다.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을 했는데 나눗셈을 역수로 곱셈으로 바꾼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가로가 있을 때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 내려져 있죠. 자, 가로 안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고, 곱셈하고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가로 안을 먼저 처리하는데 B 나누기 C가 B분의 1이 돼서 분모의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모의 C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해서 C분의 ABD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716번을 보면, 자, 순서대로 계산하면 3이 분모로 가는 겁니다. 나누기 3이. 그래서 3이 분모로 가고 A와 B가 곱해져서 분자로 가는 거.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건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고 곱하기 5분의 1이 돼서 분모의 5가 되고 4하고 x 플러스 y 덩어리가 곱해져서 분자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표시되어 있고요. 자, 이게 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m을 몇 번 곱했냐면 순서대로 곱하는 거예요. 4번 곱했고 3이 어디로 가냐면 분모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m의 4제곱이 분자에 가 있고 분모에 3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P하고 Q를 곱할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4분의 3r을 할 건데, 이 나누기 4분의 3r이 어떻게 되냐면 분자의 3r이란 거예요. 분자의 3r. 아시겠어요? 분자에 요 3r이 있는 거죠. 이 분자의 3r이 분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r분의 4가 돼서 PQ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자, 5번 이 A는요, A는 3번 곱해서요. 분자로 가야지 돼요. B가 분모, 얘도 분모. 근데 마이너스 1은 분모에 있으나 분자에 있으나 마이너스 1로 나눈 거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맨 앞에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B분의 A 세제곱이니까 얘도 정답이 됩니다. 정답 되는 거.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서 716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18번 난이도 한데요. 한 번 더 언급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쫙 보시면 분자에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2AB제곱입니다. 그리고 분모에 3x 더하기 y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한 덩어리 취급을 해서 가로로 묶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y 가로로 묶여 있는 데만 찾으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부호는 뭐냐 하면 얘는 틀렸고요. 아예 앞에 부호는 나누기 부호죠. 나누기 부호, 여기 나누기 부호라는 거. 나누기 부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분자는 2하고, 그 다음에 A 하나에다가 B제곱인데, 얘는 A 두 개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정답은 3번. 2의 A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9번 볼게요. 1번. A가 있고요. B가 나누니까 분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 2B가 돼서 분모만 선생님이 색칠하면 B하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B가 분모로 가야 되는데 틀렸고요. 얘는 가로부터 먼저 계산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CD의 곱이 분모로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틀렸고요. 얘도 틀린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분모에 A 더하기 B가 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그런데 B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하는 건 아니죠. A 더하기 B를 먼저 연산하는 거니까 분모에 A 더하기 B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자, 4번. 이 경우는요. 더하기하고 나눗셈이 있으니 뭐부터 먼저 계산한다? 여기 나눗셈부터 계산하죠. 그래서 얘가 C분의 B가 되는 겁니다. A 더하기 C분의 B.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요. A 더하기 C분의 B라는 거,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A 더하기 C분의 B의 형태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틀렸어요. 자, 5번. 2B가 분자에 가 있는 거고, 가로 안에 먼저 계산을 하자고요. 2B 나누기
가로에 있는 거 계산하면 5분의 a입니다. 다시 2b 곱하기 b의 곱셈으로 가면서 a분의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죠. 5분의 a가 a분의 5가 되는 겁니다. a분의 5가 돼서 10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된 겁니다. 정답. 정답이 돼서 10b는 정답이다. 이건 정답.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719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인 721번. 여기는 이제 어떤 서술형에 관한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문자를 사용하는 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율과 단위와 수에 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제 설명을 예시로 들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퍼센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퍼센트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2,000원이 있어요. 2,000원에 10%다 그러면 2,000원에 10%라 그러면 이 10%라는 얘기가 뭐냐면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율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 이 100이라는 걸로 2,000을 나눕니다. 그러면 얘가 약분 처리되죠. 그러면 20이에요. 그러니까 2,000을 100등분해서 10배를 잡는 거예요. X%라는 게 10%라는 게. 그래서 2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3,000원의 X%는 그러면 얘가 100분의 X예요. 이걸 곱한 거예요. 그러면 약분 처리되니까 얘가 없어지고 30이 X에 있는 거니까 30을 X번 더하는 거니까 30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정답입니다. 정답이라 할 수 있죠. 자, 정답. A1의 10%는 곱하기 얼마다?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A 맞고요. 그 다음에 X킬로그램의 20%는 100분의 20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분의 20이면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X에다가 100분의 20을 곱한 거죠. 약분해서 얘가 5분의 1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12숫자리 자리 숫자가 A, 1위 자리 숫자가 B인 두 수의 자연수는 자 예를 들면 25다 할게요. 25라고 할게요. 25면 얘는 2 곱하기 10이죠. 더하기 5의 형태. 자, 12자리 숫자가 A면 A에다가 10을 곱하고요. 1위 숫자의 사기가 B면 여기서 5를 더한 것처럼 B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됩니다. 자, 수학 점수는 A점, 영어 점수는 B점일 때 두 과목의 평균 점수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721번 3번이 되겠습니다. 723번입니다. S중학교에서 전교생이라고 그랬어요. 전교생 A명의 학생이 B%가 여학생이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300명이 있어요. 전교생이래요. 10%가 여학생이래요. 그럼 몇 명일까요, 여학생은? 100분의 10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3이죠. 그래서 30명이 됩니다. 그럼 300명이 있었으니까 300 빼기 30명 해서 여러분들 270명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또는 10%가 여학생이면 나머지 몇 퍼센트가? 90%가 남학생입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명백히 구분이 된다 하면 여학생이 남학생이 될 수가 없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00명 곱하기 100분의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학생을 구하려면 300명이라는 전체 인원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100분의 100에서 여학생의 퍼센트를 빼는 거죠. 빼기 B를 한 거예요. 이게 남학생 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놓은 식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A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B 이걸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자 A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b를 찾는데 여기 보면 없어요. 그죠? 없다고요. 이 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배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얘를 100분의 100이니까 1로 바꾸고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 하면 a 마이너스 100분의 a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존재하죠. 이게 몇 번일까요? 여러분 정답? 예,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723번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25번 어느 중학교의 작년 남학생 수는 250명이다. 여학생은 2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A% 감소하였고 여학생 수는 B% 증가했다고 할 때 올해 전체 학생 수를 A, 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뭐냐면 작년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올해 남학생 수, 여학생 수예요. 그거를 표를 그려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작년, 올해, 예. 올해가 있는데 남, 여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그죠? 작년은 남학생 수가 250명. 예.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200명. 전체 인원이 그러면 550명이었나 보네요. 남학생 수는 A% 감소. A% 감소. 여학생 수는 B% 어떻게? 증가. 그러면 얼마만큼 기준이 있어? 250명을 항상 우리가 비례식을 할 적에 기준량 비교형을 따졌죠? 기준이 있어. 남학생이 250명이었어. 그러면 A%만큼 감소했대. 그러면 예를 들면 보자고요. 250명이 있는데 10% 감소했다. 그러면 몇 명이 되느냐? 250명에서 250의 10%는 25명입니다. 그죠? 100분의 10이니까 250에 100분의 10이면 10분의 1이 되니까 25명이 감소한 거예요. 250 빼기 얼마 해야 돼? 25를 해야 돼. 그래서 225명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걸 먼저 잡아놔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준이 되는 거는 작년 남학생 수요. 근데 A% 양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런데 계산할 수는 있어. 250 곱하기 100분의 A야. 이만큼이 감소한 거야. 그래서 빼면 이게 올해의 남학생. 그죠? 올해 남. 그러면 여학생도 마찬가지지. 200명이 있었어. B%만큼 증가했대. 증가된 양을 알아야 돼.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200을 기준으로 100분의 B만큼 증가. 이게 올해여예요. 자, 뭘 나타냈냐 하면 올해 전체 학생 수를 A, B로 나타낸 식 그랬으니까 이 올해의 남과 여를 더합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250하고 이걸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250하고 200 더하면 450. 그죠? 그 다음에 빼기에 250이니까 100분의 250A, 10분의 25A, 10분의 25A. 그죠? 더하기 이거 약분되면 10분의 여기 약분돼서 10분의 25 돼 있고요. 이건 10분의 20B. 10분의 20B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걸 정리를 하는데 이거 저 약분되죠, 이제. 그죠? 이거 약분돼서 10분의 25B, 10분의 20B. 그래서 한 번 더 씁시다. 그래서 450 빼기 5로 약분. 그러면 2분의 5A. 그죠? 자, 5로 약분. 그러면 2분의 얼마? 5, 4B.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 체크할게요. 450 마이너스 2분의 5 A 더하기 2분의 B입니다. 자, 725번 정리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26번 다음 중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726번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 화면을 좀 고정시켜 놓고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세 변의 길이를 더하는 게 둘레의 길이죠. 그러니까 x를 3번
곱했다, 더했다. 그래서 3x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3x예요. 그 다음에 그 세변의 길이의 곱은 x 곱하기 x인 x 세제곱이고요. 둘레의 길이는 x를 3번 더해서 3x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틀린 겁니다. 얘는 틀렸어요. 자,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몇 배 하자? 2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자, 밑변의 길이가 x인 x 몇 cm, 높이가 y cm, 평행사변형의 넓이.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평행사변을 잘라가지고 원기둥에 말아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가운데 탁 자르면 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y. 이건 뭐하고 같다?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죠. 넓이와 같죠. 자,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참이 됐어요. 참이 된 겁니다. 자, 색칠을 할게요. 참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라는 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xcm, 세로의 길이가 ycm, 높이가 g인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xy치가 정답이 되겠네요. 얘는 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72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의 넓이를 a, 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랬어요. 이거는 사다리꼴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가 항상 이런 다각형은 뭘 할 수 있냐면 그 삼각형의 넓이로 이렇게 분할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 여기 보조선을 긋게요. 그러면 여기를 A 삼각형, 여기를 B 삼각형이라 할게요. 그럼 A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8 곱하기 높이 A의 2분의 1. 그래서 8 곱하기 A의 2분의 1의 삼각형의 넓이와 B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5고 수직거리가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 곱하기 B의 2분의 1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A의 2분의 1이니까 4A가 되고요. 얘는 2분의 5B가 됩니다. 그래서 4A 더하기 2분의 5B가 찾으면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728번 마무리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29번을 풀기 전에요. 여러분, 문자를 사용한 식, 가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건의 가격은 정가가 있고요. 판매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익급은 뭐냐 하면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라고. 정가는 뭐냐면 정해진 가격이에요. 판가는 뭐냐면 판매 가격이에요. 판매 가격. 원가는 내가 이렇게 매입해왔던 기본이 되는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100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얘가 원가예요. 100원에. 근데 내가 팔 적에 사람들한테 150원에 팔려고 했어. 정했어. 이게 정가고요. 그 다음에 잘 안 팔려서 가격을 내렸어. 그래서 이걸 130원에 팔았어요. 이게 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얘는 이때 가격이 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가하고 정가의 개념이 다르죠. 판가는 실제 판매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가가 판가가 될 수가 있고 장사가 안 돼서 깎아준 금액이 결정적으로는 그게 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금은 뭐냐면 내가 이제 원가가 100원이죠. 150원에 팔았으면 50원 이익인 거고요. 100원에서 150원에 팔았으면 얘는 50원 이익입니다. 그리고 130원에 팔면 얘는 30원 이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판가 정가에서 금액을 뺀 것이 이익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할인해줬다라는 거예요. 할인해줬다. 이 할인해줬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00원짜리를 10% 할인해 줬어요. 아니 2,000원짜리를 10% 할인했다고 할까요? 자, 2,000원짜리가 있어요. 내가 20%를 할인할 수도 있고 10%를 할인할 수 있어요. 깎아준 거예요. 그럼 물건 가격이 20% 2,000원인데 내가 20%를 깎아주면 이 2,000원을 100등분한 것 중에 80개만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은 뭐냐면 할인하여 판 가격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판 가격은 2,000원 곱하기 100분의 얼마다? 80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얘가 주인이 받을 돈, 예. 주인이 받을 돈, 손님이 내야 될 돈이 되는 거죠. 깎아준 금액은요. 2,000원 곱하기 100분의 20이 되는 거죠. 이게 깎아준 돈이에요. 그쵸? 물건 깎아준 거죠. 그러면 내 2,000원짜리를 내가 20% 깎았어. 그럼 얼마 깎아주는 거냐면 없어져요. 그러면 400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400원을 깎아준 거죠. 그럼 내가 낼 돈이 얼마야? 2,000원에 400원 깎아줬으니까 1,600원만 내면 되겠네. 그래서 주인이 받을 돈이 1,600원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2,000원에 400을 빼서.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 문자를 사용한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729번을 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4,000원의 물건이야, 이게. 4,000원의 물건인데 얘가 X% 할인했대. X% 할인. 그럼 실제 팔고 있는 가격은 100에서 누굴 뺀 거야? X%를 뺀 가격이 이게 판매 가격. 이게 판매 가격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4,000원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분의 100-X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식을 쓸 수 있고요. 내가 4,000원에서 예를 들면 4,000원에서 X%를 할인했어. 깎아준 가격이 100분의 얼마냐면 X야. 이게 깎아준 가격. 깎아준 가격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깎아준 가격이 얼마냐면 4,000원이니까 이건 점이었고요. 예. 깎아준 가격이 이제 요만큼을 깎아준 거죠. 깎아줬다. 깎아준 가격이에요. 그러면 나누면 얼마 깎아줬으면 40x만큼 깎아준 거예요. 금액이죠. 그죠? 깎아준 금액.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야 될 금액은 4,000원에서요. 40x를 빼면 얘가 실제 판매 가격이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 판매 가격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판매 가격이고 요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x만큼 깎아서 판 가격이 얘가 되는 거예요. 얘 식을 정리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분 처리하죠. 여러분 이렇게 약분 처리 보세요. 같은지 아닌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봅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40 곱하기 이제 100-x인데 얘가 계산하면 4,000원이 되는 거예요. 빼기 40x가 되죠. 결국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판매 가격을 문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4,000원인데 X% 깎았어? 그럼 100%에서 X% 깎은 금액이 비율로 우리가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100-X%를 고려를 해서 계산식을 세운 게 요 1번식이고요. 2번식은 뭐냐면 깎아준 금액을 직접 구한 다음에 물건 가격에서 뺀 거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정한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32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편의점에 갔을 적에 2 플러스 1과 1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1과 1 플러스 1의 관계, 할인에 관한 관계. 우리가 1 플러스 1이면은요, 얼마 할인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1,000원짜리에 한 개 1,000원이었는데, 한 개를 2개를 주면, 1,000원짜리에 하나였는데, 한 개였는데, 1,000원에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0원씩 주고 산 거예요. 한 개당. 그래서 개당 1,000원짜리 가격의 금액을 500원 주고 샀으니까 하프 정도, 절반 정도, 50% 2분의 1 깎아준 겁니다. 그런 걸 비교하는 문제가 바로 732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A1인 과자를 A, B 두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랬어요. A 가게에서는 어떻게 팔고 있는지, B 가게에서는 어떻게 팔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꼼꼼히 읽어볼게요. 5개를 사는 거예요. 5개를 다 사요. 그러면 한 개의 A1이니까 모두 가격은 5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가격 A는 다 A1인데 원래 가격은 다 A1이야. A1. 그러니까 A1이었어. 한 개의 가당 가격이 다 A야. 그러면 물건 가격은 얘는 5A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 5A라고 쓸게요. 5A라고 쓸게요. 물건 가격 원래 가격은 5A였어. 그런데 얘는 한 개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개를 산 거야. 얼마에? 5A1의 가격을 산 거야. 그러면 한 개당 가격, 비례식을 세우면 얘가 6을 1로 나누죠. 6으로 나눠서 똑같이 6을 나누기 때문에 한 개당 가격은 6분의 5A가 되고 한 개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당 가격이죠. 6개를 샀으니까 한 개당 가격은 5A 나누기 6입니다. 그래서 6분의 5A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냐면 B라는 가게에서는 5A를 사면 5A를 샀어요. 5개를 샀어요. 그런데 10%를 할인했다라 했어요. 그럼 얼마 받았다는 얘기야? 90%를 받은 거구나. 물건 가격에. 그러니까 이게 금액입니다. 금액. 5개 산 금액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5개에 100분의 90이니까 100분의 90A가 5개의 가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정리를 잘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A 점포에서는 자, 한 개당 6분의 5A를 산 거고요. B 점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 할인했으니까 90% 받은 거야. 그런데 이게 5개의 가격이야. 그래서 5 곱하기 10분의 9죠. 그죠? 5 곱하기 10분의 9. 5A 곱하기, 5A 가격인데 10분의 9야. 90%니까. 이게 5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로 나눠. 다 5로 나누면 한 개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한 개의 가격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10분의 59 45A를 나누기 5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다시 10분의 9A가 된 거죠. 자, 비교의 대상은 6분의 5A. 그죠? 비교의 대상은 10분의 9예요. 그러면 30으로 통분합니다. 그러면 30으로 통분하면 얘가 계단 가격이 나오겠죠? 계단 가격이. 그죠? 계단 가격. 얘는 계단 가격 30분의 5 25A1 개당 한 개당. 얘는 30분의 27A1. 자, 누가 더 비싼가요? 판매 금액이 얘가 더 비싸요. 그래서 요게 A 점포, 요게 B 점포. 누가 더 비싼 거냐면 B 점포가 A 점포보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A 점포로 가서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말하시오 그랬으니까 3번까지 제가 푼 거고요. B번도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번. 자, 여기까지도 푼 겁니다. 자, 정리했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문제를, 공식이 하나의 일종인데요.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거나, 운전하는 걸 보시면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에 빨간색 표지판에 이렇게 가지고 숫자 써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시속 30km 이하로 달리세요. 그런 거예요. 시속, 시간당 속력이잖아요.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예요. 그럼 단위를만 보더라도 밑에는 시간, 여기 위에는 거리, 메타, 킬로미터죠. 단위가. 그거에 대한 거를 뭐라고 봤냐면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1시간에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1시간에 2km 갔어. 2시간에는 그러면 몇 킬로미터가? 4km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1시간에 2km를 갔어. 그러면 얘가 속력이거든요. 속력. 이게 속력이에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2km per hour. 단위가 시간당 2km야. 그러면 속력인데 우리가 거리를 알고 싶어. 이제는 거리를 구할 거야. 2시간이야. 2시간. 그러면 4km를 가게 되죠. 이 4km는 시간하고 속력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여러분들 요거 하나의 공식만 알고 있어도요.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분수 배웠을 거예요. 3은 2분의 6이라고. 6은 어떻게 곱해져? 3과 2를. 근데 여기서 3에 해당하는 놈이 누구냐면 속력이고 2에 해당하는 놈이 뭐냐면 모르겠으면 써보면 알죠? 여러분들 시간이고요. 여기가 거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그지? 그럼 내가 거리 6을 곱하면 6을 알려면 3과 2를 곱해야 돼. 그래서 속력하고 시간을 곱한 거야. 근데 시간을 알고 싶어? 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시간 2를 구하고 싶으면 시간은 3분의 6이 되는 거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준 게 요 도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속력을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가려.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시간을 알고 싶어?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거리를 알고 싶어?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뜻입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적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733번입니다. 종민이는 집에서 출발하여 Xkm 떨어진 학교에 시속 6km로 간다 이거야. 20분을 쉬었대. 종민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에 도착할 때 걸린 시간을 문자로 사용한 식을 나타내면 그랬어요. 종민이가 좀 장난을 쳤네요. 처음에 종민이는 여기 왔냐면 집에 있었어. 출발. Xkm 떨어졌대. 학교에 가는 거야, 얘가. 그런데 얼마 쉬었냐면 가는 도중에 여기서 20분을 쉰 거야, 20분. 20분을 쉬었어.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도대체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20분을 쉬었어. 근데 속력은 얼마라고, 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여기가? 거리가 Xkm라고 했어요. Xkm. 맞죠? 이게 Xkm라고 했죠. 거리가 Xkm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20분을 쉬었고, 그 다음에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갔다고? 6km per hour.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알고 싶어. 그죠? 얘는 6km 걸어가다가 20분 쉰 거야. 그럼 20분 시간을 20분을 우리가 더해줘야 돼. 걸린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구하면 시간은 뭐 한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바꾸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얘가 6km야. 거리가 x고. 그럼 시간은 속력이 얼마냐면 여기고 거리가 x야. 그죠? 요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얘는 뭐 하는 시간 걸린 시간? 이동
하는데 걸린 시간. 사실은 역시 20분을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이 X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니까 이렇게 써야겠다. 그치? 여긴 별도로 20분을 쉰 거야. 여기서 쉬든 여기서 쉬든 어디서 쉰 거죠. 20분을 쉰 거죠. 총 걸린 시간은 그러면 20분 더하기 6분의 X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20분이 시간이 아니라 분단이기 때문에 20분은 몇 시간일까요? 20분은 12분의 얼마? 4. 왜? 1시간이 12등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계에서 20분이면 12분의 4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또는 60분의 20 이렇게 가야 되겠죠. 60개가 전체가 하나인데 1시간인데 60분이 하나인데 그 중에 20분 그럼 몇 시간이냐? 예, 3분의 1 시간이죠. 그래서 6분의 x 더하기 3분의 1 시간이 돼요. 자, 됐죠? 휴식한 시간을 더해줘야지 돼요. 이동한 시간하고. 그래서 733번도 정리했습니다. 자, 736번. 여기는 선생님이 좀 꼼꼼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개념이니까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자, 수정이는 5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출발점에서 4km까지는 시속 Xkm 달리다가 남은 거리는 시속 Ykm로 달렸다. 그래서 결승점에 도착했다. 수정이가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을 문자로 된 식으로 표현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맞는 우리가 이제 식을 써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암산 가능합니다. 속력은 뭐였냐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공식은 다 외워지는 겁니다. 자, 속력은 뭐다? 시간분의 거리다. 시속 거리다. 이렇게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정이는 5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요. 출발점까지는 몇 킬로미터로 거리를 표시해요. 이게 4km 거리. 그죠? 그리고 속도가 얼마냐면 여기다 표시합니다. 속도가 여기다가 X킬로미터 per hour. 이게 시속이란 뜻이에요. 킬로미터 per hour가. 남은 거리를 Y라고 했어요. 남은 거리를 얼마? Y. 남은 거리. 그죠? 남은 거리가 얼마예요? 5km 단축 마라톤 대회잖아요. 그죠? 5km 단축 그 마라톤 대회니까 얘가 그러면 출발하면 4km까지는 얼마 한 거야? 시속 X. 그럼 남은 거리는 1km 하겠네.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는 여기가 1km. 여기 1km라고 할게요. 남은 거리는 시속 얼마? 여기 밑에다가 속도를 표시하는 거야. 킬로미터 파워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구할 거야. 시간은 뭐분의 뭐야? 속력분의 거리죠. 요죠. 그러면 여태 걸린 시간은 어떻게 표시할 거야? 속력 2가 분모고 얘가 분자죠. 그래서 x분의 4 더하기 얘는 분모 분자. 그래서 y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응? 시간을 문자로 표시하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 자, 736번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737번입니다. 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길이가 Am인 기차가 길이가 500m인 다리를 시속 60km로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문자로 사용한 식을 나타내면 그랬어요. 이 문제를 읽자마자 느끼는 점이 하나가 있죠. 단위가 불규칙해요. 여기는 시속이죠. 시속. 여기는 얼마? 시속. 그죠? 그죠? 킬로미터 퍼 아워예요. 답지에 보면 다 단위가 뭐예요? 분이에요. 자, 그럼 얘를요. 단위를 메타와 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할게요. 60km per hour예요. 단위가 60km per hour. 나누기라는 뜻입니다. 시간이죠. 60 곱하기 1000에다가 얘가 60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약분되는 거죠. 1시간 60분 없어져요. 그러면 1000m라는 거는 되는 거예요. 1000m per 분.
분당 1000m 간다는 뜻이죠. 기차 길이가 A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라고 했으니까 기차 길이를 표시할게요. 기차 길이가 A인데 A 메타야 단위가. 그 다음에 시속 60km로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기차 길이가 Am인 기차가 길이가 500m인 다리를 길이가 몇 메타? 500m인 다리를 어떻게 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완전히 통과한다 그랬죠? 완전히 통과. 자, 여기다 빨간 줄. 자, 완전히 통과. 완전히 통과. 어떻게 해야 완전히 통과하는 거예요? 이 A 기차가 중간에 걸쳐 있으면 안 되고 다리에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그 A만큼 자기 자신의 길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끝에가 여기 있어야 돼요. 끝에가 S고 여기가 앞뒤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가 완전히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는 얼마야? A 메타만큼 또 움직인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간이냐면 우리의 시간은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들어가기 입구 전부터 완전히 통과해서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시간인 거예요. 이때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때 시간.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은 뭐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여기다가 쓰면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 몰라. 그걸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속력은 얼마라고 그랬어? 1000m야, 1000m 분당. 그러니까 속력은 1000m 퍼 분당 1000m라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시간은 뭐가 된다고?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러분들 여기 1000을 써야 됩니다. 분모에 1000. 1000m per minute예요. 자, 1000을 쓰고 거리는 얼마야? 500 더하기 A가 되겠지. 자, 이거 찾는 거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몇 번이에요? 정답은 우리가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737번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소금물의 농도. 여러분들 농도의 정의가 뭐죠? 한글로 진하기입니다. 진하기. 그죠? 농도가 한글말로 진하기입니다. 진하기. 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야. 소금물의 농도라 그러면 소금물분에 소금이 얼마 들어가 있느냐가 진하기예요. 근데 이 소금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물과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율이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 가서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생각해 봐요. 300g에 20%다 그러면 300을 100으로 나눠. 그러면 3이야. 그런데 20만큼의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이 60g이 소금이고 나머지 물이 얼마다? 240g이 물인 거죠. 이걸 섞어 놓은 게 이제 우리는 소금물의 농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소금의 양보다 더 많은 기준량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죠? 그래야 소금물이라 하죠. 만약에 그 물이 아니라 소금이 더 많아. 물보다. 그럼 소금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소금물을 농도를 주어졌을 적에 구할 수 있는 방법. 얘가 소금물. 얘가 농도. 쉽게 이해하도록 선생님이 비유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있고 농도가 나오면 소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 그럴 때는 농도를 소금물을 100으로 나누고 2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20을 곱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소금의 양이 나오죠. 그러면 물의 양을 구해라 그러면 300 곱하기 100분의 8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738번을 좀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38번입니다. X%의 소금물 200g과 Y%의 소금물을 300g을 섞었을 적에 소금의 양. 그래, 우리 소금의 양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농도 줬고 소금물 줬고 농도 줬고 소금물 줬어. 100분의 x 곱하기 20, 100분의 y 곱하기 300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20 아니 100분의 x 곱하기 200이죠. 그죠? 100분의 x 곱하기 200이 되니까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100분의 x 곱하기 얼마? 200. 그래서 이 계산하면 얘가 2x. 얘가 소금의 양이죠. 그 다음에는요. 100분의 y. 그래서 3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x 더하기 얼마? 3y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1번 정답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73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740번 문제인데요. A%의 소금물 300g과 B%의 소금물 700g을 섞어서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었을 때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소금물을 그려보자고요. A% 300g이에요. 그러면 A% 얼마? 300g. 그 다음에 B% 700g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자 새로 만들었대, 섞었대.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A만큼. 소금물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00분의 A만큼. 자, 여기는 100분의 B만큼. 누굴 기준으로 했을 적에 700을 100으로 나눈 것 중에 그 700을 100으로 나누고 B를 곱한 것만큼이 소금의 양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섞어 있는 이 통에 있는 소금물의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 두 개를 더해야겠지. 이게 소금의 양이지. 그렇지? 그럼 덕에 두 개를 더하면 없어지고 3A. 여기 두 개 더하면 7B가 되죠. 7B. 그래서 소금의 양은 3A 더하기 7B야. 근데 여기 소금물의 양은 여기가 300하고 700을 더했으니까 1000g이겠네. 자, 농도는 누가 기준이라고? 소금물. 소금물이 얼마였어요? 1000g. 소금의 양은 3A 더하기 7B고 비율은 퍼센트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100을 곱하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740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이런 문제들은 식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41번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A 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6A 제곱cm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요. 한번 볼게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A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한 모서리가 길이가 A면 이 넓이는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6개 있으니까 6A 제곱 cm입니다. 정답 맞고요. 자, 그 다음 거 원주율이 3.14라 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R cm인 원의 넓이는 3.14R 제곱 cm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원주율이 원의 넓이는요 파이의 R 제곱이죠. 그러니까 3.14에다가 R 제곱 cm 제곱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맞고요. 원가가 3,000원의 물건에 A% 이익을 붙여서 정한 판매 가격,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A%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A 곱하기 3,000원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3,000원이 약분되니까 30A만큼 물건 가격을 올린 거죠. 올려서 적용한 거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30A가 돼야 됩니다. 30A가 100이 없어져서 여기 없어지고 30A가 돼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겁니다. 3번은 틀린 겁니다. 시속 Akm로 3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500A다 그랬어요. 단위가 이제 단위부터 확인해야 되냐. 500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km잖아요. 단위가. 그러면 시간은 30분이니까 30분이 2분의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Akm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Akm니까 2분의 1에다가 30분에다가 속도 A를 곱하는데 이 단위가 킬로미터 단위죠. 근데 1km 단위니까 얘가 500으로 1000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Akm면 1000 A 곱하기 1000 메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되니까 500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4번은 정답입니다. 정답. 자, 정답 됐고요. 자, 2번도 정답, 1번도 정답이었어요. 정답은 노란색으로 자 표시를 하고요. 자, 5번 10%의 소금물 Agg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행이에요. 소금의 양. 그러면 소금의 양 자체가 여러분 계산한 방법이 소금물에다가 소금물 전체 양에다 A에다가 100개 중에 10개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래서 0.1을 곱했으니까 0.1A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5번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는 옳지 않은 것은 741번 3번이 되겠습니다. 742번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대표형하고 상위도 난이도 상만 풀어주다가 다 풀어주느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여기를 잘 다져야 중간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단원 전에 우리가 양수음수의 사치연산을 철저히 연습시켰어요. 선생님이 계산력 교재를 만들어서 다른 참고서에 있는 양이 한 4-5배를 연습시키고 문자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식을 여기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면 이 방정식 단원은 정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의 기본이 되는 핵심 단원은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 있는 도약 단계를 준비하는 핵심 단원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더 가지더라도 꼼꼼히 설명을 해서 연습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난이도 상 이외에 중간에 문제들을 더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펴놓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번입니다. 옳은 것을 보도 고른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5개의 과목의 평균 점수가 A점일 때 총점은 5A점이다 그랬어요. 평균이 5A야. 그러면 5개의 과목이 있는데 5과목의 과목의 평균을 낼 적에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 합시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를 이거를 다 더하고 5로 나눈 게 A점입니다. 그럼 총점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A점이니까 이 총점 이 가나다라 마를 더한 것은 5A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그랬으니까 맞고요. 자, X% 설탕물 1kg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Xg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X% 설탕물이 됐으니까 설탕의 양은 1kg 곱하기 100분의 X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100분의 X 그런데 1kg이 했으니까 단위가 1000입니다. 1000g으로 바뀌고 약분하면 10Xg이 되는데요. g이고 이 단위가 Xg이라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니은은 틀렸다. 자, 그 다음 디귿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의 속력은 뭐였어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A초가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시간이 되는 거고 얘가 거리가 돼요. 그래서 A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 맞고요. 전체 쪽수가 A인 책을 하루에 15쪽씩 비일간 읽었다.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15쪽씩 비일간 읽었을 때 남은 쪽수는 그러면 A 책에다 뭘 빼야 되냐면 하루에 15쪽씩 읽었으면 며칠 동안 읽었다. 만약 이틀이면 30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은 쪽수는 얘하고 얘를 어떻게 되냐?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읽은 쪽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읽은 쪽수.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쪽수가 A니까 이걸 뺀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15 곱하기 B를 해서 빼야 되는데 이건 잘못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 틀린 거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니은 리은 틀렸고요. 모두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니은 리을 제외한 기역 디귿 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정답 골라내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정답.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42번도 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43번입니다. 시계값 구하기입니다. 시계값을 어떻게 구해야 실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할 적에는요, 문자의 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쓴다. 뭐 다시 써야 됩니다.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명백한 거는 자, 음수를 대입할 적에는요, 반드시 괄호를 하세요. 요거는 필수적인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분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나눗셈 기호를 다시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많이 봐요. 채점하다 보면 선생님이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부호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괄호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수의 형태에서도 어떤 게 연산 처리가 먼저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시계값을 구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한번 언급을 할게요.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냐면 얘를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계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로가 뭐냐면 얘가 가로예요, 여러분. 얘가 가로입니다.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다 쓰는데 식은 대입해서 쓰는데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y 3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 돼요. 마이너스 6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14가 있고 분모에 뭐가 있냐면 x제곱. 그러니까 4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 그래서 여기가 4 더하기 3이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계산하면 7,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얘가 먼저 계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념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744번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적에 대입해서 쓰게 되면 원칙적으로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쓰고요. 가로 도트 하고 그 다음에 얘가 1 마이너스 5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 앞에 거 순서대로 쭈루룩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쓰고요. 얘는 1 플러스 3분의 5예요. 이게 제곱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5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3분의 8의 제곱. 그죠? 3분의 8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에 9 곱하기 9분의 8864 이런 식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47번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1, B가 2분의 1, C가 4분의 1이에요. 근데 6 나누기 A, 2 나누기 B, 마이너스 4 나누기 C예요. 이 뜻이, 그죠? 6 나누기 A 더하기 2 나누기 B 빼기 4 나누기 C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6 곱하기 뭐가 돼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A분의 1은 역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더하기 2 나누기 B니까 나누기 2분의 1은 곱하기 2하고 똑같아지는 거고요. 마이너스 4에 나누기 C니까 나누기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638 마이너스 8 더하기 4 마이너스 16 그러면 마이너스 얘가 12 계산해서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나눗셈에 관한 관계를 이 식을 관계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자, 748입니다. 화씨 온도 P가 있고요. F를 섭씨 온도로 나타내려면
화씨 온도 P를 섭씨 온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화씨 온도를 쓰는데요. 사람의 체온의 나이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씨 온도를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섭씨 온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냐면 섭씨 온도는 물이 그 어느 점인가 그 0도인가 100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계산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씨 온도 77도가 있다. 그러면 섭씨 온도를 몇 도냐? 도씨로 바꿔라 할 때 계산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9분의 5. 자, 화씨 온도 PF가 있어요. 이걸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 온도가 77도를 했을 적에 섭씨 온도를 나타내면 이 계산식에다가 P의 값 77도를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9분의 5 곱하기 77 마이너스 32 계산하면 9분의 5 곱하기 45가 되죠. 약분하면 25도씨가 됩니다. 자, 됐죠? 748번 정리했습니다. 751번 서술형 문제 하나 풀고 대표형으로 넘어갈게요. 기온과 습도를 이용하여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불쾌지수라 한다. X도씨가 있고요. 기온이 X도씨, 습구 온도가 Y도씨인 불쾌지수. 온도계에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가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불쾌지수를 만들어내는 계산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쾌지수가 68 미만이면 이 계산에서 나온 값이 68 미만이면 쾌적함을 느끼고 이제 그거의 값에 대해서 불쾌지수를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얼마일 때 매우 불쾌감을 느끼느냐. 습기가 많으면 짜증나잖아요. 옷이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그 계산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 기온이 30도씨고요. 습구 온도가 10도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1번. 그러면 보세요. 0.72 0.72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40.6이에요. 그러면 30도씨면 x가 30, y가 10이니까 더하면 40이죠. 그래서 0.72 곱하기 40 더하기 40.6이에요. 그러면 72의 4배니까 72 곱하기 4하면 자 144, 288입니다. 그죠? 288에다가 0을 곱하는 거니까 28.4가 됩니다. 자, 28.4에서 40.6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68이 아니라 69가 됩니다. 68에다 69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69 정도 되니까 10% 정도의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기온이 35, 20이죠. 그래서 더합니다. 그러면 65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이에요. 이거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한번 불쾌지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52번 오른쪽 그림은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그 다음에 높이가 5인 직립면체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고 그랬어요. 건널비. 직립면체는 6개의 면이 있는데 건널비를 쓰면 얘가 5x, 그죠? x 곱하기 5. 얘는 5y, 그죠? 이 위의 면은 xy. 각각 계산해서 더한 것이 총 2개씩 있죠.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2배의 xy, 그죠? 더하기 5x의 2배니까 10x 더하기 5y의 2배니까 10y 이렇게 정리해서 건널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4고 y가 3이니까 양수니까 그냥 암산할게요. 12 x가 4면 40 y가 3이면 30 이렇게 계산해서 24 더하기 40 더하기 30 그래서 70 80 94가 됩니다. 예, 94
되겠죠. 자, 그래서 752번 정리했습니다. 자, 756번. 다음 중 다항식이 있는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이거 풀기 이전에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하고 갈게요. 다항식이 있어요. 항이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항은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요. 다항식의 차수는 제일 높은 문자의 차수, 거듭 제곱의 수가 차수가 됩니다. 그래서 2가 여기 있는 2가 차수가 되고요. x제곱의 개수는 x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되고 x에 붙은 개수가 3이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756번을 보면은요. 상수항은 플러스 1 맞고요. 그 다음에 항은 3개 맞고요. x제곱의 개수는 3입니다. 그래서 3 맞고요. x의 개수는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자, 다항식의 차수는 높은 차수인 2차수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유형 12번을 볼게요. 1차식. 차수가 뭐다? 1차인 다항식. 1차수로 된 거. x에 대한 1차식. 여기가 1차입니다. 안 쓰면 1차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얘가 0이 돼버리면 0 곱하기 x가 돼서 0이 되니까 1차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니어야 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항식이 아니므로 1차식을 따질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수를 논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자, 1차식인 거. 얘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차식이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모에 x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761번 확인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63번. 다음 다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항이 3개인 식은요. 여기에 있는 거 하고요. 여기에 항이 3개고요. 나머지는 항이 2개입니다. 그래서 3개인 식은 2개이다. 그래서 옳은 것 정답. 상수항이 2인 식은요. 여기 상수항 2 있고요. 여기 상수항 2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상수항 2가 있는 거니까 이건 틀렸어요. 뭐다? 2가 있는 거는 2개입니다. 1차식은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1차식은 여기 1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차식이에요. 차수가 문자에 가장 높은 게 2차식이니까 아니고요. 얘가 1차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얘가 1차식이죠. 예. 분모의 분자에 있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1차식은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63번 정리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 1차식 곱하기 수는 어떻게 한다?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다. 3을 분배한 거예요. 기억에다가 3 곱하기 x에서 3x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해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결과식은. 자, 나누기 3은 어떻게 계산하자? 이렇게 곱하기로. 그래서 분배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x가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하면 암산해서 마이너스 1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65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것도. 자, 이렇게 상수항과 개수가 있을 적에는 3과 4를 곱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12x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건 빨간 거. 자, 우리가 이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6하고요. 3만 계산을 할게요. 그죠? 그런데 3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x가 뭐로 가 있냐면 분자로 가 있는 거죠. x가 분자로 가 있는 겁니다. x가. 예, x가 뭐다? 분자다. x 이놈은 분자다.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그런데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미. 그렇죠? 정답은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죠. 얘는 이미 틀린 겁니다. 그죠? 틀렸다. 얘기하고, 틀렸다. 틀렸으니까 빨간색으로 칠해놓을게요. 자, 틀렸다. 자,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이 됐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분배. 그러면 2분의 1 분배하니까 2분의 1x. 그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얘가 2분의 1x.
분배하니까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틀린 거 체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가 틀렸어요. 틀린 거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분배할게요. 그러면 9 곱하기 3분의 1이면 3x 맞고요. 그 다음에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1이 하면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고요. 자, 얘는 분배하면 얘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분배하면 1하고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틀린 거고요. 자, 이것도 틀렸고요. 맞은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자, 770번 동류항에 관한 이야기죠. 다항식에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된다.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돼. 상수항은 모두 동류항이다. 그죠? 상수항끼리는 모두 동류항이다. 자, 그래서 얘는 다항식이 일단 아니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다항식이 아니니까 얘는 x. 자, 얘는 1차수 맞고요. 근데 문자가 서로 달라요. 이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으니까 얘는 되는 거고요. 얘는 문자가 달라요. 차수는 같은데 문자 x, y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는 x제곱의 y죠. 그럼 여기인데 x제곱의 y인데 반대로 xy 제곱이 됐어. 그러니까 차수는 같은데 이 문자에 붙은 이 차수가 다 달라요. xy 제곱, x제곱 y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류항은 몇 번이냐?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73번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 여기다 하나 선생님이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 네모와 동그라미를 곱하고 다시 네모와 누구를 세모를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분배한다 이거예요. 분배. 그 다음에 문자와 차수가 같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나머지 하나 더 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상수항은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계산하는 게 계산할 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33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분배니까요. 마이너스 2하고 누굴 곱하냐면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2하고 1을 곱해서 더하기니까 더하기 1과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됐냐면 4분의 1을 곱하니까 더하기 4분의 1에 12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0을 또는 마이너스라 쓰고 20을 4로 나누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을 4로 나눠도 좋고 생각해도 좋고 마이너스를 쓰고 20 나누기 4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냐? 20 나누기 4가 돼서 5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기를 5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동류항은 누구냐?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3x. 상수항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죠.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3x. 얘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775번. 이거를 계산하면 x의 개수는 2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5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분배되니까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5x하고 ax를 계산한 것이 동류항이 상수의 개수가 2입니다. 그래서 5 빼기 a가 2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빼야 돼요? a는 얼마를 빼야 되는 거야? 2가 나오려니까 얘가 3 되겠죠? 그 다음에 3 빼기 b가 있는데 얘가 상수항이에요. 이 상수항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럼 3에서 얼마를 빼야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3에서 3 빼면 0 되죠. 그래서 b는 4를 빼줘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b를 계산을 했고 a가 3 마이너스 b가 4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775번 정리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79번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요 부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요. 주의. 마이너스 부호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정리해서 암산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쓸 적에 정리를 해야지 돼요. 자, 5a 더하기 2였어요. 자, 곱하기란 뜻입니다. 이 가로 하면 곱하기인데 중괄호에 곱하기란 뜻이고요. 자, a 마이너스 2a 분비해서 플러스 3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중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2를 분비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4a 마이너스 5a 이거 더하기 2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입니다. 선생님 천천히 계산할게요. 중학생들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분배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 자, a 3 곱하기 2니까 더하기 6 이렇게 정리된 거죠. 자, 차례차례. 자, 그럼 4a는 계속 써주고요. 자, 가로 안이 5 빼기 2가 돼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3a 그 뒤에 거 플러스 6 그래서 정리하면 4a 마이너스죠. 전개하는 거죠. 분배. 자, 3a 마이너스 3a 부 바뀌어서 마이너스 6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4a 빼기 3a 하면 a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답은 a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풀어야겠네요. a의 개수가 a라고 했어요. a의 개수가 얼마냐면 얘가 1입니다. 1. 여기 앞에 1이 있는 거죠. 상수항이 b인데 b가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가로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7 되겠습니다. 자, 정답 7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7. 자, 779번도 해결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80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 유형 분수꼴인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게요. 동분모예요. 아니 분모가 1이에요. 아니 분모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분자끼리 더한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같을 적에 이렇게 나눠도 되죠. 당연한 계산 법칙입니다. 우리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5일 때 3 동분모에 2 더하기 5를 해서 합친 것처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80번을 볼게요. 분모가 달라요. 그러면 통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 있냐면 여러분 이건 다 가로예요. x 더하기 2를 먼저 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나눠 쓴자 바꿔 쓴자 그러면은요 3분의 1이에요. 2x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x 플러스 2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로가 있는 거라고 간주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780번을 계산하면 ax 플러스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되는데 6으로 통분하는 거죠. 아니면 분배를 더 하든가. 근데 이 상황에서는 분배를 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분배를 하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x 그래서 3분의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더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3분의 2 빼기 2분의 1x를 한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6분의 4죠. 빼기 2분의 1은 6분의 3이죠. 동류항끼리 6분의 4 빼기 6분의 3x 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x 그죠?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a의 값이 얼마냐면요. a의 값은 여러분 6분의 1입니다. b의 값은 상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a 마이너스 b인데 2를 곱하니까 6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음수일 때 대입 꼭 해주고요. 그럼 얘 약분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돼서 3분의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가 됩니다. 3분의 5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예, 이렇게 5가 정답이 3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류항끼리 물론 이걸 통분해서 나중에 나눠도 됩니다. 계산할 때.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니까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연산 법칙입니다. 781번도 똑같이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문제가 뭐니 가로가 있는 거다 항상 이렇게 가로가 있어가지고 4분의 1에다가 3x-2를 계산한 거고 마이너스 분수를 고치면 2분의 1의 x 플러스 3이라는 얘기죠. 정리를 할 건데 동류항끼리 전개를 해서 분배해서 쓰면 4분의 3x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이다 뜻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더하기 마이너스 부호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x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자, 옮겨 넣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그럼 정리하면 4분의 3 빼기 4분의 2 그래서 4분의 1x 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4 그래서 4분의 1x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4분의 1x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데 여기 2분의 1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3분의 1 곱한 거 4분의 1 곱한 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한 거라고 가정을 하셔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에 가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하기 4분의 1에 5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전개라면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 플러스 2분의 1 전개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5 더하기 4분의 5x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한 것끼리 못가 놓으면 우리가 요거 한 텀, 그죠? 요거 두 텀, 그죠? 요거 세 텀 있죠. 이걸 다 한꺼번에 동류항이니까 몰아가야 돼. 자, 몰아봅시다. 몰아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통분할 건데 얘가 2, 3, 4야. 11호 통분. 자, 12분의 마이너스 6x가 되죠. 왜냐하면 6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4 곱했으니까 8x. 자, 그 다음에 또 12분의 3 곱했죠? 그랬으니까 3, 5, 15x. 이게 정리를 하시고요. 동류항 길이니까. 상수항은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5 빼기 4분의 3인데 얘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분해야 돼요. 일단 나중에 통분하기라고 이 동류항부터 계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4에다가 12분의 15를 더하니까 12분의 1x. 자, 동류항 마지막 상수항 계산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4 곱했으니까 4, 5, 20 빼기 12분의 3 곱했으니까 9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면 12분의 1x 그죠? 12분의에다가 11에다가 6제에서 17 됩니다. 17 26에다가 9를 빼서 17 자 플러스 12분의 얼마? 17이 되는 겁니다. 자 26에서 9를 뺐으니까 17 맞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값이 있는데 x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x의 계수는 누구? 얘가 되는 거죠. 누구? 예. 상수항은 예.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합을 구하랬어. 12분의 18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8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합을 구하랬으니까 12분의 18 약분해서 2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3, 4, 12, 3, 6, 18 이거 6으로 약분되네요. 6, 2, 12, 6, 3, 18 그래서 2분의 3이 됩니다. 자,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82번 정리했습니다. 자, 78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의 넓이를 A로 사용한 식을 나타내시오.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넓이를 구하랬어요. 넓이. 그럼 도형을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잘라볼까요? 이렇게 여기 넓이를 A라 하고
여기 넓이를 B로 할게요. 자, 그런데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네모하는데 이 길이는 5A 플러스 2에서 3A 플러스 1을 뺀 거예요. 네모는 누구냐면 5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식을 뺀 거죠. 3A 플러스 1이라는 놈을 계산한 결과값을 뺀 거예요. 그래서 빼니까 5A 더하기 2 분배해야 되죠. 전부 다 바뀌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얼마다? 2A 더하기 1이 됩니다. 이 네모가 2A 더하기 1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 A는 어떻게 되냐면 넓이 A는 2A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4를 한다. 넓이 B는 6에다가 3A 더하기 1을 해서 곱한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자, 한꺼번에 쓸게요. 2A 더하기 1에 곱하기 4 더하기 6에 3A 플러스 2를 계산해서 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 여기다가 좀 옮겨서 지울게요. 지우기는 그러니까 자,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자, 지우고 보기가 형해서 B라고 하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4, 2, 8A 분배 4, 1은 4 더하기 4 자, 6, 3, 18A 그죠? 플러스 6 곱한 거예요. 플러스 6 그래서 플러스 6, 3, 18 플러스 6 계산하면 26A 더하기 6 더하기 4가 돼서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783번은 6A 더하기 26A 더하기 10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788번입니다. 정가가 X1 제품 A를 가게에서는 60% 할인하여 판매했다. 40% 할인했다는 얘기는 그럼 60%만 받는다는 거야. X1의 가격에. 그래서 판매 가격이 뭐가 되냐면 내가 10개 중에 40을 깎아줬으니까 너는 10개 중에 100개 중에 40을 깎아줄 테니 100개 중에 60만 받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할인해서 판매했다면 정가가 X1인 제품을 A 가격이니까 정가가 X1의 60%가 가격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X 곱하기 60%야. 60%. 그래서 100분의 얼마? 60이 이게 가격입니다. 물건 가격.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B가격에서는 30% 할인 후 그럼 얼마를 받았다는 거야? 다시 할인했으니까 B가격에서는 X 곱하기 100분의 얼마? 70을만 받은 거야. 이게 판매 가격이야. 그치? 여기에 추가로 할인한다. 그래서 더 깎아라 이거야. 이 가격에 10%만 깎아라. 그러니까. 그럼 이 판매 가격에 또 얼마를 받으라는 거야. 이거에 이 가격에 계산된 거에다가 10분의 9만큼만 받는 거야. 그죠? 또 10%를 추가로 할인했으니까. 그러니까 X 곱하기 100분의 70이었는데 10개를 깎아야 되니까 이 가격에 또 10분의 9만큼만 판매라 이거야. 받아서 팔아라 이거야. 그럼 한 개를 구입할 때 A, B 가게 중 어느 가게에서 사는 것이 더 얼마만큼 저렴한지를 뭐라고? X의 식을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가격 비교해라 이런 뜻입니다. 가격 비교. 그죠? 가격 비교. 그러면 얘는 100분의 60이니까 얘는 A 가게에서는 얼마야? 가격이 10분의 6X야. B 가게에서는 계산하면 10분의 7X였는데 거기에 다시 10분의 9를 곱했어. 그러니까 100분의 63X가 가격이야. 그러면 A는 얼마냐면 100분의 60X야. B는 100분의 63X고 판매 가격이 그러니까 A 가격이 더 저렴해. 그래서 얼만큼 저렴하니까 비교를 해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 돼. 그래서 100분의 63X에서 빼기 100분의 60X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0분의 얼마가 되고 3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88번을 풀었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풀기 위해서 분수의 도형을 통해서라도
분수의 서술형에서도 도형을 가지고 닥터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문자에 2차식을 대입하기. 자, 문자가 있어요. a가 x 플러스 2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죠? a가 x 플러스 2고 b가 2x-3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 계산하려면 이 식을 계산하려면 정리를 하고 대입하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이 쉽다. 정리하고 대입하면 그 준식을 정리하고 대입하면 계산이 쉬워진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세요. 대입할 건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식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해야 된다는 거. 상수일 적에는 마이너스 대입할 적에도 가로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 자, 그래서 3x 플러스 2y가 되는 거야. 왜? a를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야. 식이기 때문에 가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x 더하기 2y인데 마이너스 2를 분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x. 자, 더하면 6y 이렇게. 그죠? 자, 계산하면 이거 없어지게 해서 x. 2y하고 6y 더해서 플러스 8y. 예. 자, 그래서 x 더하기 8y가 됩니다. 자, 789번 정리했고요. 791번 여러분 이렇게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위에다 쓸게요. a가 있고요. 더하기 3b가 있어요. 자, 791번. 자,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냥 숫자 알 수 있으면 마이너스 1로 푸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더하기 2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전개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3a. 그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29라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얼마였냐? 3 곱하기 a는데 a가 x-7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얼마였냐? b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일. 이거 정리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3, 1은 3. 그래서 3x. 3 곱하기 마이너스 쓰고 3 곱하기 7로 봐도 되고 3 곱하기 마이너스 7로 봐도 되고 그래서 3, 7이 21. 오케이?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얘가 안 쓰면 마이너스 1이야. 가로에 앞에 없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5x에다가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래서 이때 x의 개수가 누구? 5.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b 누구? 마이너스 26. 이걸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26과 5를 더하면 마이너스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유형 20번인데요. 어떤 다항식 네모에서 a를 더했더니 b가 됐어. 선생님과 a를 합쳤어. 그래서 b가 분신이 된 거야. 합쳤어. 그럼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는 b에서 어떻게 해야 돼? a를 쏙 빼내야겠지. 자, 그런 뜻이야. 배웠을 거라고, 이거.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네모에서 있잖아. a를 뺐어. 근데 b가 됐대. 그러면 네모는 a보다 큰 놈이야. 그지?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a와 b를 더해놔야겠지. 그리고 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은 항상 이 식을 어떻게 하고 된다? 덩어리로 뺀 거기 때문에 가로가 다 있는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어떤 다항식에서 3x-4y를 뺐더니 이 덩어리를 뺀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이게 됐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어떤 다항식을 우리는 네모라고 놓자고. 거기에서 누굴 뺐다고? 3x-4y를 뺀 거라고. 3x를 뺀 게 아니라 3x-4y 덩어리 계산한 것을 뺀 거야. 그러니까 먼저 처리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가로를 치는 거라고. 자, 그 뺐더니 누가 됐냐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가 됐다. 이거 가로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왜 1이니까. 자, 그럼 얘를 1을 이항하자고. 이항한다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자고, 네모를. 그럼 네모는 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죠. 덩어리가 얘를 3x 누구? 이놈을 얘에다가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보를 써야 되겠지. 플러스 보를 쓰고 3x 마이너스 4y를 써야 될 거야.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x하고 3x를 더하니까 그죠?
자, 마이너스 5x 여기 더하기 3x고 얘 안 썼지 아무것도. 부가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7y야. 그 다음 밑에 거는요 마이너스 4y가 되죠. 플러스 오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4y일 거라고. 계산 부호 전개해도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자 3x 마이너스 4y 그죠? 그대로 쓴 거예요. 얘도 플러스니까 그대로 부호 쓴 거고. 자 정리하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5x 마이너스 5x하고 3x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2x 3x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11y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792번 마무리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9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아래 이웃하는 두 칸씩을 어떻게 한 거냐면 두 칸의 식을 더한 것이 아래 이웃하는 두 칸의 식을 더한 것이 바로 누구? 위에 칸의 식이 된다고 할 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가 x야. y를 더해서 y가 된 거지. 그러면 봐봐. x하고 누굴 더한 거냐면 얘하고 바로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얘가 된 거야. 그러면 달을 구하려면 얘를 얘와 더해서 얘가 됐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서 x 플러스 2를 빼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보자고. 그럼 다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식에서 빼기 x 플러스 2를 해야 다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자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인데 빼면 가로 안에 있는 부호가 전부 다 밖에서 나오지. 1만 곱해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다 지워서 써줄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 그죠? 그럼 나하고 이걸 두 개를 더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더합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더하는 거는 있으나 마나 똑같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3 더하기 플러스 3이고 얘가 플러스 1로 나오네. 그래서 더하기 4. 그래서 다 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더할 거야. 더한다고. 더해서 되니까 부호는 상관이 안 없어. 그냥 이 부호 그대로 계산하면 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거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6x. 그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4가 돼서 얘는 9가 되는 거죠. 자, 나에 들어갈 식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가에 들어갈 식은 요거.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식은 요거.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나 다를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더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가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나가 뭐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다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입니다. 다 더하라고 했네요. 문제를 잘 끝까지 못 봤어요. 선생님이 저희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다 더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동량끼리만 볼게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 다 더하는 겁니다. 플러스 보실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3x가 될 거고요. 9 더하기 4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13에 3을 더해서 16이 됩니다. 플러스 보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796번 여러분 바르게 계산한 식 구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유형이 그렇대요. 바르게 계산한 식하고 바르지 못한 식을 두 개를 그려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비교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 어떤 다항식에서 뭘 하자고 그러려고 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다항식이 있어. 식을 빼야 될 거를 빼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빼자고 그러면 그죠? 4x-3을 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다 이거예요. 더했더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됐다. 요거가 잘못하여 이게 틀린 식이고 틀린 것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목적이 이거였었지, 그죠? 그럼 네모를 구하자고. 네모를 구하면 네모는 더해서 4x-3을 더해서 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7에서 빼기 4x-3을 하면 이 네모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되고 분배를 하니까 부호가 다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얼마?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9x 7 더하기 3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목적에 맞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을 그죠? 뭘 하려고 했다 우리가? 빼기를 하려고 했어. 4x 마이너스 3하고 뺄셈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바르게 계산하는 식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죠. 이걸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계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쉽죠. 자, 마이너스 9x하고 마이너스 4x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3x 그죠? 10하고 3을 더했어요. 그래서 13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96번 풀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98번 하나 더 풀어보죠. 2x-3y 플러스 5에서 어떤 다항식을 빼야 할 것을 빼자 이거야. 그럼 빼면 되거든요. 가로에서 2x-3y 플러스 5에서 어떤 다항식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대. 2x-3y 플러스 5에다가 어떤 식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이 된 거예요. 얘하고 얘를 더해서 더 커진 거야. 그러면 얘는 커진 놈에서 이 작은 놈을 빼야겠지. 그죠?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인데 식이니까 가로를 하고요. 빼기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를 뺄 거예요. 그죠?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분배하다 보니 부호가 전부 바뀌기만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다. 그래서 동료항만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몇 x? 예, 마이너스 5x 그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그죠? 마이너스 5x 그지? 자,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y 그럼 더하기 2y 그죠? 7 빼기 5 하니까 더하기 2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에서 바르게 계산할 거니까 빼기 마이너스 5x 플러스 2y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정리된 식이 나와야겠죠. 그럼 정리된 식이 나오려면 자, 부호가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죠.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죠. 5로 플러스 5x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2x 5x를 계산해. 그럼 몇 x? 7x가 되는 거예요. 7x. 그러니까 7x. 얼마가 되냐면 7x. 그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y. 그죠? 5하고 빼기 2 했으니까 플러스 3. 요게 정답이 됩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었는데. 자, 노란색 펜으로 써서 정답을 표시한 게 7x-5y 플러스 3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B등급의 주요 내용들, 대표 유형, 난이도상 그 위에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교재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기 전에 한번 연습해서 가지고 오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